그러면 인사는 제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뭘 할 거냐면요. 인바디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인바디 다이얼 W 그걸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혹시 요런 기계 어디 가시면 되게 많이 볼 수 있죠? 인바디 770이라는 기계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더엔 서울에도 있고 더엔 부산에도 있고 또 각 사장님들만의 그런 사무실에 이 기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어떻게 남겨 드렸냐면 이 그걸 미리 측정하신 분들은 이 종이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고 측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 샘플 종이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밑에 보면 자료 제공 드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적었어요. 왜 적었냐면 이 끝나고 나서 저는 이 결과지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이 듣느라고 필기를 잘 못했는데 이 자료 제공이 또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와 지난번 강의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자료를 제공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자료 제공 드릴 테니까요. 오늘 편하게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바디 측정을 하시면요. 이런 결과표가 보입니다. 결과표를 딱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결과표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점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바디 점수. 여기 바로 68점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100점 만점이니까 인바디도 완벽하면 10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리더님들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런데 인바디 점수의 만점은요, 80점입니다. 네. 그래서 80점이 만점이고 그러면 80점이 넘어가는 100점이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0점이 넘어가면요. 근육이 정말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80점까지가 가장 내 몸이 잘 구성되어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81점, 89점 같은 경우는 나 이제 근육 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인바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인바디는 그냥 근육이랑 체지방을 체크하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계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근육도 체크하고 체지방도 체크하고 단백질도 체크하지만요. 또 뭘 체크 많이 하냐면 보통 건강검진센터에서 뼈도 무기질도 체크를 하는데 이 수치가요. 골다공증을 스크리닝하는 1차 스크리닝 자료로 사용이 될 만큼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장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이 인바디 체크 종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진짜, 진짜, 진짜 좋아하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포가 건강한지, 내 세포가 영양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세포 건강까지 보는 요런 지표가 이 인바디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리더님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아 뭐 저는 이걸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 세포가 건강해져요. 세포가 건강해져야 내 몸이 건강해져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세포가 건강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바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몸은 크게 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먼저 뭘 볼 거냐면 체수분을 볼 거예요. 자, 체수분을 볼 건데요. 체수분은 무슨 뜻이냐? 내 몸에 수분이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표를 보시면 위에 굵은 큰 글씨로 27.5라고 적혀 있어요, 체수분이. 그리고 괄호 안에
26.4에서 32.2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맨 위에 제일 위에 큰 수치는 내 수치예요. 내 수치고 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 표준 범위 안에는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표준 수치인데 요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의 키에 의해서 기기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키를 반올림 하시지 마세요. 내가 좀 더 컸겠지? 이렇게 하고 160인데 163 이렇게 적지 말고 정확하게 키를 기입을 하셔야 요 수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수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 거를 보니까 27.5 표준 범위 안에 들기는 해. 약간 최수분 표준 범위 앞에서도 조금 앞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표준 범위 안에 들기는 하지만 좀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하냐면, 자, 체수분을 봤어요. 이 종이에서 체수분을 보시면 그 다음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왼쪽에 연구 항목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연구 항목. 연구 항목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멀리 갔죠. 그냥 바로 밑에 단백질 볼 줄 알았는데 연구 항목으로 갑니다. 요건 뭘 보는 거냐면, 자, 내 몸에 체수분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처음에 표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뭐냐면 내 몸 어디에 수분이 부족한데 요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수치거든요. 여기 보면 연구 항목에 세포 내수분이라는 게 있고 세포 외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귀여운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실은 좀 더 약간 실사 느낌이 나는 그림을 준비하려고 몇 개를 찾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제가 귀여운 쿠키 사진으로 가져왔는데 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요걸 우리는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포 수분은 뭐냐? 동글동글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에요. 그럼 세포 외의 수분은 뭐냐?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의 수분을 세포 외 수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요. 세포 안에 왜 수분이 있고 세포 밖에는 왜 수분이 있지? 당연히 수분이 있지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세포 내 수분은 뭘 하냐면요. 세포 안에서 세포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에 세포 내 수분이 부족하면요. 세포가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포 외의 수분은 뭘 하냐?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진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세포로 영양분을 쑥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포 내 수분과 세포 외 수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기요. 세포 내 수분은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왠지 수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표준 범위를 한참 넘어가게 세포 안에 수분이 많으면 세포가 터집니다. 그거를 세포 융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표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외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아세요. 세포 외 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답변을 해주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세포 외 수분이 너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자, 세 분께 드릴게요. 김유진님, 조세희님, 그리고 윤가교님, 김수정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네 분께 드릴게요. 조세희 리더님, 윤가교 리더님, 김수정 리더님, 그리고 남현정 리더님 네 분은 네, 이렇게 좀 전화번호를 전달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리더님들은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세포 외수분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부종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부종 아니고 부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 수치를 잠깐 보시면 이분이 부종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 연구 항목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세포의 수분비 분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이 붙여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붙여놓지 않고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분 보시고 연구 항목 보시고 그 다음에 세포의 수분비 분석을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관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라?
이 제인이라는 사람, 이 결과지를 가진 사람은 세포 내 수분도 부족하고 세포 바깥의 수분도 부족한데 왜 부종이 생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부종이 생기냐면 부종은 수분이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세포 내 수분이랑 세포 외 수분이 비율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는 수분이 별로 없고 비교적 세포 밖에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세포 안에 있는 수분보다 많을 때 우리는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종이 있으면 내 몸에 수분이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수분이 낮아도 이 비율에 따라서 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체수분, 연구 항목, 세포비, 수분비를 연결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세포 보는 거, 세포의 건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세포가 건강한지 딱 찢어 가지고 세포를 꺼내 가지고 딱 보면 좋겠지만 그것도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아냐? 세포 안에 수분이 많은지, 세포 바깥 많은지가 아니에요. 세포 안에 수분이 충분한지, 세포 바깥에 수분이 충분한지 요것이 충분하면 세포가 건강하다라고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포를 보는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세포를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대부분 인바디 결과지를 보시는 분들이 뭘 많이 보시냐면 골격근 지방 분석의 C타입, D타입 이걸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요거 보시고 이건 절대 안 보실걸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전신 위상각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인바디 김유진 프로님 리더님은 보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대부분 전신 위상각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헬스장 다녔을 때 그 트레이너가 이렇게 인바디 결과지로 설명을 할 때 C타입, D타입은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전신 위상각은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건 역시 세포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 있는 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게 해줍니다라고 뭐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뭘 보셔야 하냐? 세포 내 수분을 보셔야 되고 요 전신 위상각을 보셔야 돼요. 자, 요게 어떤 세포에 뭐와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포는 정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DNA가 들어가 있거든요. DNA가 들어있어서 얘 너무 소중해. 여러분들 진짜 소중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노르웨이 숲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는 딱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애기들도 막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책을 그냥 놔뒀다가 애들이 다 찢는 거예요. 찢고 막 물 쏟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시 구매를 해가지고 양장본을 구매를 해서 그걸 제가 진짜 투명 비닐로 딱 싸놨어요. 왜요? 책이 손상되는 게 저 진짜 싫거든요. 그것처럼 세포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세포 다치지 말라고 예쁜 건 아니지만 튼튼한 포장을 합니다. 튼튼한 포장을 해요. 자, 튼튼한 포장을 하는 이 포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세포를 싸고 있다라고 해서 세포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포막이 건강하다라는 건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느냐? 세포막이 하면요 건강하지 않아요. 왜요? 세포 안에 영양분이 쑥쑥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수분도 들어오고 나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포막이 딱딱하면 세포 물질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막이라고 하면 세포가 이렇게 세포막이 말랑말랑한 걸 우리는 세포막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포막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으냐면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와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 포화 지방산인 이런 딱딱하게 만드는 지방산을 별로 섭취 안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자, 그럼 볼게요. 이게 세포막이 말랑말랑한지 보려면 우리가 세포를 꺼내서 봐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게도 인바디가 이걸 봐줘요. 뭘 보고요? 전신 위상각이라는 걸 보고 봐주는데 자, 여러분들 수치가 여러분들 인바디 측정 결과지가 없으면 요걸 그냥 보세요. 이 제인이라는 사람은 연령이 51세예요. 외우세요. 연령이 51세고 전신 위상각이 4.3도예요.
네. 세포는 꺼내볼 수 없는데 인바디가 봐준다. 맞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세포는 꺼낼 수가 없는데 인바디가 봐준다. 아, 너무 좋은 말인데요. 이거 써먹어야겠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이분은 51세고 4.3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료는 다 제공을 드립니다. 요게 인바디에서 제공한 위상각 평가예요. 제인이란 사람은 51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50대 초반에 들어가죠. 50대 초반에 들어가고 여자니까 이분은 적어도 세포가 말랑말랑한 요 각도가 5.5는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몇이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제인이란 분은 51세인데 전신 위상각이 제가 몇 도라고 한 분?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아, 자, 두 분 치셨어요, 혹시. 또 김수정 리더님, 김수정 리더님은 네, 넘어가. 또 남현정 리더님. 네. 혹시 우리가 그러면 다음 분께 제가 넘길게요. 심현일 리더님 그리고 이선희 리더님은 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분은 4.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세포의 말랑말랑한 전신 위상각은 몇 살 수준이냐? 70대예요. 여러분. 70대인 거예요. 놀랍죠?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의 세포가 지금 어떤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구나 보시면 돼요. 제가 밑에 제가 하나 여기 붙여놓은 거 있죠. 위상각 7.0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인바디 강의를 갔었거든요. 인바디 강의를 갔었는데 제가 진짜 놀랐어요. 뭐냐면 남성분인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지도 몰랐어요. 38세셨거든요. 38세 남성이셨는데 어쨌든 그 다이어트 패키지를 한 4번 정도 다이어트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4번 정도 이렇게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위상각을 보니까요. 7.0인 거예요. 근데 이분 나이가 몇 살이냐면 38인가 39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막은 한 5.8 정도? 5.8? 5.7? 요 정도가 정상인데 뭐예요? 7.0이죠. 그래서 딱 클릭을 해봤더니 세상에 20대 초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딱 그러니까 정말 혈색도 좋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 세포막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디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요걸로 우리는 이제부터 세포가 건강해졌는지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바디의 세포를 보는 부분인데 뒤에 사실 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강의가 40분, 7시 40분까지인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조금 네. 조금 더 해도 혹시나 지금 바쁘신 분들은 말씀 주시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강의 뒷부분을 드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예 쪼금만 네 시간을 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인바디가 우리가 꺼내 볼 수 없는 세포를 직접 세포가 건강한지 세포막이 말랑한지 봐주는 아주 영특한 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단백질. 단백질은 뭘 보는 거냐면 근육을 보는 거예요. 근육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보면 여기 골격근 지방 분석이라는 요 두 번째로 가시면 되세요. 두 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각각 이제 여러분들의 그 수치를 요렇게 점으로 찍은 다음에 잠시만 점으로 찍은 다음에 요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같은 분 인바디를 지금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부종도 있으셨고 체수분도 부족하시고 단백질도 부족하세요. 좀 부족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골격근도 보면 체중은 표준에 약간 간당간당하지만 골격근이 매우 부족하고 체지방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위상각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다. 위상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세포막을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단백질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이 단백질, 세포막이라는 것이 사실 인지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포화지방산 같은 것들을 좀 줄여주시고요. 오메가3 같은 걸 좀 열심히 섭취하시는 게 첫 번째 좋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체지방량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만 해도 세포막, 위상각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서 저도 이게 인바디 할 때마다 아, 내 위상각이 얼마나 올랐지? 막 이런 걸 보는데 위상각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체수분도 오르고 근육도 올라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따로따로 관리가 아니고요.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골격근 지방 분석이 요렇게 C타입으로 나오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어떤 타입으로 나와야 하느냐? 네, 그렇죠. D타입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D타입으로 나오는 게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사실 더 힘들어요. 근력을 채우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요걸 목표로 쭉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에 체중과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이 있으면 이 중에서 체중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체중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요. 골격근량이랑 체지방량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D타입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근데 여성분이 D를 만들기 되게 쉽지 않아요. 남자는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의 양도 많고 근육이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근력을 생성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좀 쉬운데 여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D가 안 된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I만 돼도 괜찮아요. I만 돼도 괜찮고 만약에 C예요. C 같은 경우는 엄청 이렇게 잠깐만요.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D라인은 위험하고 D타입은 표준이다. 아, 그렇죠. D라인은 위험하고 네, 어쨌든 C라인이 예를 들어서 깊게 골격근량은 엄청 작고 체지방량은 엄청 많아서 C가 엄청 깊은 C였다면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하고 나니까 약간 작은 스몰 C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D를 만들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깊은 C는 얕은 C를 만들고 얕은 C는 I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I가 되시는 분들은 또 D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계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저체중 강인형 같은 경우는 체중은 작은데 골격근량은 거의 표준 끝이고 체지방량은 굉장히 낮거든요.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냥 약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체중 허약형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체중 허약형. 네, 이런 분들은 열심히 많이 섭취하시고 근육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케이스가 있겠죠. 나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되고 정말 대사질환에 충분히 걸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체중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체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골격근 양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체중 강인형 같은 경우는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체지방량은 표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골격근량은 표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분들은 뭐 체중이 표준 이상이라도 실제 보이는 게 그렇게 표준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가체중 비만형과 가체중 허약형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다이어트가 시급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만들려면 이것도 사실은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아마 얘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찢은 다음에 찢은 근육을 충분히 근육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을 섭취시켜서 근육을 두껍게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질문이 제일 많았냐면 단백질 언제 먹어요? 이거 질문 진짜로 많아요. 근데 가면 단백질 언제 먹어요? 탄수화물 언제 먹어요? 이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딱 했습니다. 자, 덴마크 비스퍼그 병원의 연구인데요. 2010년 논문이기는 해요. 남성을 12주 동안 웨이트 운동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을 나눴는데 잘 보세요. A그룹은요. 운동 후에 즉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섭취를 했고요. B그룹 같은 경우에 운동하고 나서 2시간이 흐른 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근육이 한 번 운동을 하면 생성되는 데까지 한 3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회복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물론 3일 동안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즉시 섭취하는 것보다는 뭐 2시간 뒤에 섭취해도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직후 섭취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은 근육 성장을 이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먹을 거잖아요. 그쵸? 어차피 먹을 거면 즉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어떤 질문이 또 많냐면 아니 탄수화물은 왜 먹어요? 탄수화물은 정말 그 인슐린 저항성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남녀 간의 밀당을 하는 게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탄수화물을 먹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인슐린 호르몬이잖아요. 얘의 주특기가 있어요. 얘는 어떤 주특기가 있냐면 뭘 만드는 걸 세포에다 갖다 주는 역할도 잘하지만 지방 만드는 것도 잘하고
근육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봉화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탄수화물 먹고 누워 있으면 얘가 지방을 만들어요. 근데 탄수화물을 즉시 먹고 바로 뉴비트를 타거나 여러분들이 계단 운동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근육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어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즉시 먹는 것과 단백질만 즉시 먹는 거 어느 게 더 근육 형성에 도움이 돼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또 더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TR고 보면 운동하기 전에 먹는 거에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소비자들이 그래요. "여기 왜 탄수화물 들어가 있어요? 나 이거 안 먹을래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인슐린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글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근육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비만인데요. 비만의 지표를 보셨을 때 비만의 그쵸. TR고는 과학입니다. TR고만 과학이 아니라 파마넥스는 과학이죠. 네.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만은 이 세 번째 BMI와 체지방률을 보는데 BMI는 신경 쓰지 마세요. BMI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 체지방률 신경 쓰세요. 체지방률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에 지방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체지방률.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8%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 10에서 20%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체지방 중에서도 진짜 위험한 애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내장지방이라는 애거든요. 내장지방이라는 애가 위험한데 얘가 왜 위험한지 이 그림을 좀 잘 보세요. 애니메이션을. 내장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내장에 끼는 지방을 내장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지방이 이렇게 생성되잖아요. 이렇게 생성되면 자,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빨간 막 동그라미가 돌아다니죠. 이게 뭐냐면 내장 지방은요. 이 내장 지방은 특히 이게 주특기예요. 뭐가 주특기냐면 내장 사이에 딱 이렇게 껴있다가 얘가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내장 지방이 온몸을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내장 지방이 뭐 하냐면 빨간색 실제 빨간색은 아니에요. 요 빨간 동그라미 염증을 막 분비시켜요. 염증 그래서 얘가 내장 지방이 화학적 분비 기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염증 물질을 막 분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아다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장 지방을 보는 인바디가 있나요? 당연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걸 보시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이 거의 표준 이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 면적이 127이라 그러니까 내장 지방 면적은 100 이하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100 이하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770 모델이 아니신 분들은 내장 지방 1, 2, 3, 4, 5, 6, 7, 8, 9, 10 그거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5 이하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5 이하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내장 지방 이분은 127.8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 이하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때 또 무슨 질문을 되게 많이 하냐면 그러면요. 내장 아까 세포도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세포는 너무 물이 적어도 안 되는 것처럼 내장 지방도 너무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이 질문을 주시거든요. 정답은 너무 없어도 돼요. 너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인바디 종이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부산에서 만난 그분, 그 아까 전에 세포막의 위상각이 7인 그분의 인바디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분 보세요. 와, 놀랍죠? 이분은 그 인바디 570으로 치면 내장 지방 1인 거예요. 1. 이 사람 큰일 났다 생각되세요? 전혀 없어도 돼요. 정말 너무 단호한가요? 없어도 트레이너 아닌가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트레이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닌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38 이란 느낌이 1도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막 "이거 종이 좀 가져가서 교육에 써도 돼요?" 이랬더니 "써도 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름은 가려 드릴게요." 이랬더니 "이름도 공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네 그래도 어찌 됐든 제가 이분의
이분의 걸 가져왔더니 내장 지방 면적이 완전 아래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 골격근이 D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D자면요, 체수분도 높고요. 체수분이 높으면요, 위상각도 높고요. 위상각이 높으면 내장 지방도 낮습니다. 그래서 요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래 또 자료 제공 드립니다.